13일 남은 이번 3구 대선이 정말 혼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사람의 목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이재명이 정과 사범, 그 대장동 비리의 몸통, 이재명을 둘러싼 의문의 죽음이 세 번째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 제보자입니다. 대장동 비리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엄청 큰 사건입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둔 것을 부인을 거짓말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도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무려 32명의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법관 출신도 있고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이 2년간에 걸친 사건을 수임을 하려면은 최소한 몇억 정도씩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이가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도 안 줬어요. 800만 원 정도 주고 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맡았다는 것인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사입니다. 왜냐?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맡아서 소득이 들어오면 아주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 가져오면 그대로 얼마 사건을 수임했는지 알 수가 있고, 만일 정말 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 받고 해줬다면은 이재명이한테, 이재명이 공직자니까 이건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2억 5천 줬다고 그러니까 2억 5천만 넘으면은 이재명이를 잡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는. 자,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 이병철 씨, 이분도 변호사인데 이분이 동료 변호사인 어떤 분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태형이라고 이름도 아예 공개됐습니다. 이태형이가 이 사건에 2년간 변호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재명이 부인 김혜경이 해경공 김씨의 댓글 사건도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사실 이재명이 내가 변호해주고 돈을 20억 받기로 했다. 근데 한꺼번에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3억은 내가 현금으로 받았고 그리고 20억은 모 그룹의 전환사채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20억치를 줬는데 그냥 지금 당장 팔 수는 없고 3년 뒤에 팔아먹은 건 이른바 전환사채로 20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23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30 하면은 변호사 비용말도 몇백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제보한 분이 이병철 씨인데 이분은 대깨문입니다. 대깨문. 우리 우파가 아니라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연대, 그리고 이 시민연대는 당도 만들어서 이번에 후보는 안 냈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깨시당인데 깨시당. 대깨문의 한 사람도 도저히 저렇게 부도덕한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로는 낼 수 없다고 그 비리를 폭로해서 빨리 검찰에 보고 정리를 해달라고 고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아주 생활고가 어려워서 거기 문제가 된 그 모텔에 달방으로 석 달 전부터 살고 있었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그 누나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흘 뒤에 찾아가 봤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저께 목요일 날이죠. 부검을 해서 그냥 오후에 이 사람은 자연사 했다. 병사다, 병사. 원래 동맥경화가 앓고 있었는데 그 동맥이 터져가 죽었다. 동맥 파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본래 부검을 할 때 유족 측 대표로 전문 의사가 한 번 오기로 했고 변호사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오전에 거기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검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 병원을 빌려가지고 오전에 지들끼리 뚝딱 해치우고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도 아무리 빨라도 며칠은 걸리는데 오후에 그냥 병사했다고 발표. 이걸 누가 믿습니까? 또 뜨다면은 왜
전문의서 부검 참관을 허용을 안 하고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거기 CCTV를 이용해서 이분이 며칠 전 문 닫고 들어가고 나서 안 나왔으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CCTV를 보니까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문이 몇 초 뒤에 두 번이나 턱커덕 열리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진입할 때 보니까 그 출입구에 밑에 옷자락이 하나, 이런 패딩에 옷자락이 걸려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 열쇠가 잘 안 되는 그 열쇠를 열어놓고 다니던 그 모텔 방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다가 들어오는 그 이병철 씨를 그냥 덮치니까 그 문간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문이 덜커덩 두 번이나 열렸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어떤 말하자면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커피 나오다가 문을 닫았는데 이 옷자락이 그 하나 옷에 걸려. 하여튼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더 따질 수는 없고. 그런데 이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 주변 사람,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뿐만 아니라 문재인이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저 전과사범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놓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더 죽어야지 이 광란의 죽음 사태가 더 끝날 것인가. 이러고도 저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썩어도 그렇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재명이는 지금쯤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범죄자입니다. 그자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쪽 더불어민주당, 이제 국민의힘당, 지난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선대위를 해체하고 김종인 영감을 내쫓고 이준석이는 또 막판에 끌어안았어. 이래가지고 또 이제 한다고 그 사이에 여러분 막 그냥 공약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20대 30대 이른바 MZ세대가 아주 영향력이 있다고 공약을 막 내놨어.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그러니까 20대 남자들 겨냥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면은 병사도 월급 한 달에 200만원씩 준다. 아니 200만원 받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하사 중사 이른바 하사관 월급이 160만원에서 180만원 200만이 안 된다는데, 병장한테 한 달에 200만원 주면은 하사관들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2배 좀 300만원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어디 나옵니까? 아니 뭐 윤석열이가 된다고 해도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집니까? 그냥 펴먹기 위해서 이재명이와 다른 게 없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재정 상태, 우리 젊은 세대들의 나중에 어떤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펴먹기 위해서 그냥 막 뿌려대. 자,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지금 이준석이가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엎치락뒤치락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한국 갤럽을 제일 믿습니다. 왜냐, 다른 데는 어떤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단기간을 하는데, 지금 갤럽은 그래도 한국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답게 그런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지난 1년간 예선 추이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럽에 이재명 37, 윤석열 31, 그리고 안철수가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비교적 근사한 수치라고 봅니다. 윤석열이가 지난주에 11월 달에 선거 100일 전에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100일 전에 42%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을 한 달 반 사이에 다 까먹고 지난주 최저 26%까지 갔다가 다행히 수습을 좀 하니까 이제 6% 올라가서 30일까지 갔다. 이게 저는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윤석열이 국민의힘당 이 보수가 정신 못 차리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 여파를 안철수가 다 덕을 봐가지고 안철수 지지율이 지금 17%까지 이제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이를 하여튼 다음 한 주 동안에 열심히 가관해가지고 지지율을 최소한 비슷하거나 한 2, 3%는 앞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다시 10% 이하로 내려가야지 이른바 이준석이라는 놈이 구상하고 있는 정권 교체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그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라는 그 여자분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아서 소위 학력을 기재한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만은, 아니 이분이 어떤 아주 좌파 유튜브 어떤 그쪽하고 전화를 무려 엄청 많이 해줬어요. 5개월 동안. 자,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백은종이라고 한복 입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우파 집회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집회도 몇 번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냥 맥살잡이가 벌어지면 곧바로 112 신고해서 경찰 부르고 하는 못된 그 백은종이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뉴스 대표라고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백은종이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촬영해가지고 고발하고 하는 그 촬영하는 기사도 그 놈이 이명수라는 자가 8월달 초에 김건희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우리가 좀 서로 상부 창조해서 좀 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김건희가 아니 그 서울의 소리 완전히 대깨문 행편음도 쓰레기 좌파 유튜브하고 거기 촬영하는 놈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전화를 무려 여러분 53번 했습니다. 그 전체 길이가 7시간 45분입니다. 그 내용을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놈이 자기들이 내봤자 별로 파급 효과가 없으니까 MBC에 갖다 줘가지고 지금 이 좌파 정부에 완전히 기레기가 되어 있는 MBC가 내일 저녁 8시 뉴스 그리고 8시 20분 뉴스 끝나고 이어지는 스트레이트라는 탐사 프로의 1시간짜리로 이걸 편집해서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힘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원들이 어제는 MBC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법원에서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나 극히 개인적인 얘기는 빼는 조건으로 방송을 하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좌우간 그 백은종이 따라다니는 그 카메라맨하고 김건희가 50번이나 한 전화 그 육성 녹음이 내일 MBC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는 하도 전화를 많이 해가 내용이 뭔지 기억을 못해. 그리고 MBC 측에서 반론권이라든가 몇 가지 MBC가 제공한 것 9가지 중에 2가지만 허용하고 7가지는 방송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일부 인용이 됐는데, 이쪽은 내용도 몰라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느냐, 내용이 많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우리는 좌파고 그랬는데 조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꿨다. 그런데 조국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문재인이도 조국이를 싫어했는데 이 주사파 운동권 좌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들여 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그걸 알고 문재인이를 보호한답시고 조국이 가족을 아주 털었던 거다. 이거를 이제,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2주 전에 윤석열이가 호남에 가서 난 민주당 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었어. 부득이해서 이쪽에 정권 교체라는 말을 듣고 이쪽으로 왔다. 이념도 없어요. 그게 이제 만드라이브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내일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까요? 저는 섣부른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막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내고 MBC에 쳐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전 국민이 다 알아. MBC 내일 밤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육성 비리가 막 터진다고 전 국민한 정보를 해가지고 내일 엄청 볼 거예요. 전부 다. 저는 결코 이게 윤석열이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부인에 대해서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냥 기중어대대 유튜브하고 그냥 막 싸질러 댄 얘기를 그 다음에 MBC가 이걸 술차적으로 하겠습니까?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 다 자르고 하나씩 떼갖고 막 해대면 자, 그쪽의 의도는 말하자면 그 최순실처럼 만들어 가겠다는 저 김건희가 완전히 윤석열을 갖고 놀고 있다. 그리고 정치로 다니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웬간한 점쟁이보다 더 나은데 나도 잘한다. 그래 알아보니까 우리 요번에 우리 가족이 청와대 간다. 우리 그 당신도 말이야 생각 있으면 나중에 청와대 와서 일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김건희를 최순실이처럼 몰아가는 이 작단들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걱정입니다. 내일 이후에 어떤 파란이 일어나. 자, 그뿐 아닌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짧게 해달라고 해서 육보가 김어준이 이런 이 좌빨들 행편없는 자들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16년 17년 초에 광화문을 점거하고 하던 이른바 그 광란의 촛불 그 집회를 이놈들이 그거를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2월 10일 날부터 나의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관에 이제 개봉을 한다고 발표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 기록영화는 어떻습니까? 보통 그 촬영되어 있는 그 장면에다가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터뷰로 넣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뭐 다 나오죠. 고영태도 나오고 손석희도 나오고 김무성이도 나오고 할 건데 아예 윤석열이가 주연이라고 돼 있어. 뭐냐? 그때 윤석열이가 특검 들어가고 대통령 막 엮어 넣고 수사위가 잡아 넣고 하는 이런 내용을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여러 그 증언을 들어보면요. 제가 마스크를 넣는 거를 좀 버리고 불편합니다. 술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이렇게 엮어 넣었다고 아주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거든요. 그 17년 가을에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중앙검사장이 되고 이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윤석열이는 막 의기양양했을 거 아닙니까? 뭐 좌파 세상이 왔고 지는 막 검찰총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육성이 2월 10일 날 전국의 영화관을 통해서 다 나와.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최소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만 해도 윤석열이 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투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짜가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은 뭐냐? 2월 13일, 14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 날짜입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려 후보 교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얘들은 이 좌파 얘들은 5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영화를 방영을 안 하고 다 갖고 있다가 딱 맞춰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에 맞춰가 2월 10일 날 공개를 좀 하는 겁니다. 이 자관 다음 주에 이런 게 터져 나올 때 윤석열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결론 내렸죠. 97년 이회창 총재 대선 실패의 대자비가 보인다. 그때 그 아들 병역 그 면제받은 그 가짜 뉴스지만은 그걸로 가족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인재가 끝까지 출마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20% 따가는 바람에 이회창 총재 정말 50만 표 차이로 김대중한테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번 똑같은 거. 자, 이제 단일화가 남아있는데 안철수가 17% 20% 올라가게 되면 안철수가 물러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일화 해야지 이긴다. 그래, 지난번도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당에 진짜 묻는다. 당신들은 정권 교체를 정말 목표로 하는 건가?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꼭 당선시켜야겠다. 그게 당신들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정권 교체를 진정으로 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임무라고 자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면 후보를 교체하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아니면은 안철수를 포함한 우리 제3 후보들과 단일화를 해서 범보수 그랜드 보수 연합을 이루어야지. 그러면은 반드시 이재명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준석이는 지금도 안철수 단일화가 효과 없다. 안철수 전 지지율은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계속 해방을 놓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후보 등록일 직전에 그런 촛불광장의 영화가 전국에 방영이 됐을 때, 상영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우리 애국 시민들의 실망감,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탄핵 우리 변호인 단장을 했던 LA 김평우 변호사님이 오죽하면은 지금이라도 후보 단일화 작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뜻을 모아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당에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의가 정권 교체라면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하나 들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여러분 신경이 많이 쓰실 건데 삼성병원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요즘 11시에 재활운동센터에 가서 양쪽 어깨와 허리에 대한 재활운동을 하고 점심을 하시고 오후 2시에는 치과에 가서 이 치과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뭐 음식물을 씹지를 못해서 죽만 들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잇몸이 많이 상하고 이 치아가 약해진 모양이다 했는데 내용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6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이 지원 연설을 하시다가 신촌에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귀 밑에서부터 턱까지 카트 칼로 나갔지 않습니까? 생명에 정말 위험을. 그때 뭐 100몇십 바늘을 꾸몄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안쪽에 그 가는 근육과 핏줄과 신경 그거를 꾸맨다고 한 300발을 꾸몄다는 거거든요. 그런 큰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15년이 지난 동안에 관리가 되지 않아 갖고 이쪽 근육이 이상하게 굳어가지고 이 턱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삼성병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큰 수술을 했어요. 이 안쪽을 다시 봉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손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계시고 있지만은 이 휠체어로 간호사가 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다른 일반 환자들과도 얼굴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이런 분들 안부도 전하고 하는데 비교적 이제 혈색이 돌아오셨고 조금 이제 얼굴에 살도 붙은 것 같고 대통령 건강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저한테 그쪽에 계신 의사분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원래는 2월 2일까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2월 2일은 이제 6주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인데 그게 아니고 아마 확실할 겁니다. 이달 말 28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날 퇴원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미 연휴 설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의사분들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날이 설날이잖아요. 그리고 2일 날은 생일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일인데 그날 그 조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장손 박세현이 그 세배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집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도배도 하고 가구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28일 날쯤 일찍 한 며칠 일찍 퇴원하셔가지고 자택에 가서 아마 명절 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건강하시고 잘 회복이 되시다는 아주 즐거운 뉴스를 전해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